스피노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피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터넷 일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월 25일 화요일에서 2월 26일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어, 이제 이번 달에는 제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 3회 당직을 하는데요. 오늘 화요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은 당직이 아니라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만 하면은 인턴이 끝나게 됩니다. 예스. 어떻게 1년이 다 지나가게 되었네요. 9월 달 이후로는 계속 바쁘고 힘든 과를 돌게 되어서 영상을 남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날 수 있는 과를 돌게 되었어요. 인턴 1년을 마치게 되면은 보통 레지던트 1년 차가 됩니다. 음, 인기가 많은 과인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떨어지는 인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음, 남자 인턴이 의무사관 후보로서 레지던트 떨어지게 되면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때 역종 분류를 통해서 현역으로 군의관을 가거나 보충역으로 공중보건 의사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다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썼었는데 떨어지게 되어서 올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역종 분류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공중보건 의사로 이제 3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새로운 인턴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계를 해주게 되는데요. 인턴을 처음 시작할 때 참 막막하고 뭐 두렵고 처음 술기를 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음, 전국에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인턴들을 위해서 어, 제가 1년 동안 그래도 일을 하면서 술기를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턴이 하는 술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주 하는 술기 위주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맥혈 체열을 하게 되는데요. 동맥혈 체열은 이쪽 라디알 아테리 혹은 브라키알 아테리 혹은 여기 사타구니 쪽에 페모랄 아테리 혹은 발등에 있는 도살리스 페디스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음, 주로 손목,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라디알 아테리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혈관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 깊숙이 있기 때문에 쉬운 술기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어려운 술기 중에 하나인데요. 페모랄 아테리 같은 경우는 혈관이 커서 잘 느끼고 찌르면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도살리스 페디스 같은 경우도 잘 맥이 만져지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혈액 채취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음, 라디아 아테리보다는 브라키아 아테리가 좀 크고 브라키아보다는 페모랄이 더 커서 성공하기는 쉽죠.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경우는 음, 아스피린을 드시는 환자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혈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디스탈 쪽에서 우선 하고 실패를 해서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브라키알, 페모랄 이렇게 어, 프락시말로 가게 됩니다. 음,
우선 맥을 잘 느끼고 혈관이 어디 있는지 잘 상상을 해야 돼요. 잘 느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혈관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거기 혈관이 맥이 느껴졌으면은 그 부위를 살짝 누르고 그 부위에서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대략 뭐 45도 이상 정도의 각도로 그 부위를 향해서 혈관을 향해서 찌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찌르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빼지는 마시고 이렇게 느끼면서 여기 아래에 혈관이 지나가고 그 혈관을 향해서 찔렀는데 안 됐다. 다시 그 상태에서 잘 눌러보세요. 혈관을 다시. 그러면은 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살짝 들었다가 그 부위를 향해서 찔러도 되고, 아니면은 오히려 너무 빨리 하면은 관통을 해가지고 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눌렀는데 관통을 해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살짝 빼면은 다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린지를 피부에서 뽑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들어도 보고 옆으로도 움직여 보고 최대한 나올 때까지 해보세요.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시면 그때는 이제 빼고 지혈을 해야 됩니다. 동맥혈 체열이 실패하는 경우가 혈관이 도망갔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혈관을 아예 뚫어버렸거나 그럴 수 있어요. 뚫어버렸 것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빼면 다시 나오고 도망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맥을 짚은 곳을 살짝 지그시 눌러줘서 도망가지 못하게 눌러줘서 그 채로 찌르면은 도망가지 않게 됩니다. 페모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르고 맥이 느껴지는 부위를 약간 도망가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L튜브를 꽂는 일도 인턴이 하게 되는데요. L튜브는 코를 통해 넣어서 위까지 콧줄을 넣는 술기입니다. 경구시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이거나 소장이 막혀서 배액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할 때 제일 쉬운 환자분들은 협조가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물 마시듯이 꿀꺽꿀꺽 잘 삼켜달라고 하면은 잘 삼켜 주셔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은 그나마 협조 안 되는 환자분들보다는 나아요.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침대를 우선 거의 45도 이상 침대가 눕혀 있다면은 고개를 45도 이상 올린 상태에서 하는 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개도 너무 꺾여 있거나 이러면은 잘 안 들어가겠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고개를 맞춰 놓고 그리고 젤리도 충분히 묻혀서 천천히 넣게 되면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L튜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이쪽으로 음식물이나 위에 배출되는 통로입니다. 구멍이 쭉 여러 군데 뚫려 있는데요. 여기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좋습니다. 대략 길이를 환자 몸에 이렇게 재서 이렇게 재고 코로 할 거니까 이렇게 재서 환자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재봐서 대략 숫자도 써 있는데요. 재보지 않아도 대략 키가 크신 분들은 70 정도,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60 정도. 보통 이 사이로 넣으면은
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저만의 이제 젤리를 묻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꺼즈를 준비하게 됩니다. 꺼즈를 까서 그 위에 젤리를 적당량 이 정도, 조금 더 이 정도 묻힌 다음에 여기 끝에만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끝에만 왕창 묻혀도 코어에 많이 묻게 해도 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꺼즈 한 장을 들고 한 40이라고 써 있는 부위가 있어요. 40이나 45 정도에서 이렇게 감싸고 젤로 L튜브를 감싸요. 그리고 쭉 통과시켜요. 마지막에는 또 젤리를 듬뿍 이렇게 건져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젤리를 묻힌 이후에는 웬만해서는 다 성공을 합니다. 조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번 하다 보면은 들어갑니다. 젤리가 너무 많이 묻었다 싶으면 남은 꺼즈로 이렇게 닦아주고, 주위를 L튜브랑 코를 닦아주고 고정 테이프로 붙이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구역질을 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잘 안 들어가는 거나 계속 입으로 구역질을 해서 나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도와달라고 해서 주위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도와달라고 해서 물을 좀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두꺼운 N튜브가 있어요. 조금 더 그걸로 하면은 구역질을 해도 잘 밀려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 열나는 분들 혈액배양 위에서 정맥혈 체열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맥혈 체열 방법은 술기 연습하시면서 다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사람 정맥을 처음 찔러보잖아요. 우선 좋은 정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통통하고 최대한 두꺼운 혈관을 찾아서 그 부위를 소독한 다음에 혈관이 안 도망가게 잘 잡아당긴 다음에 잘 눕혀서 너무 천천히 말고 적당한 스피드로 찌르면은 맺히게 됩니다. 맺힌 후에 고정을 잘 한 상태에서 시린지를 당기면 체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열할 때는 우선 자세가 편해야 돼요. 동맥교 체열을 하든 정맥교 체열을 하든 편한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 침대에 난간 있잖아요. 난간을 내린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내리지 않고 하다가 난간에 시린지가 걸려서 못 뺀 적도 있고요. 난간을 내려놓고 환자 팔 편한 위치로 해놓고 체열을 하면 좋습니다. 맞다. 그리고 동맥혈 체열할 때도 난간에 이렇게 걸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손을 꺾으면은 또 잘 안 돼요. 또 너무 이렇게 손이 굽혀져 있어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면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도 찍게 되는데요. 기계가 안 좋은 경우는 정말 잘 인식이 안 되고 조금 짜증나는 술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심전도가 팔, 다리에 하는 거 있고 가슴에 붙이는 리드가 있잖아요. V1부터 V6까지
그렇죠.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팔다리부터 오른쪽 왼쪽 잘 바뀌지 않게 다 먼저 부착한 다음에 가슴 리드를 붙이게 됩니다. 가슴 리드 붙일 때도 처음에는 V1, V2 이게 조그만 숫자 다 읽어가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기계가 웬만해선 다 똑같더라고요. 좀 다른 기계도 있었는데 V1이 빨간색, V2가 노란색, V3가 초록색, V4가 파란색, V5가 주황색, V6가 보라색. 그래서 빨로초, 파주복 이렇게 색깔만 봐서 빨로초, 파주복 순서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리드 붙일 때 알코올을 충분히 팔다리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알코올 충분히 바르는 게 잘 나오고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이전 영상에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캐모프트라고 해서 항암관을 꼽거나 제거하는 술기를 많이 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 이전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기 때도 배운 게 아니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준비물을 잘 챙겨가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하시면 됩니다. 항암관 할 때 주의할 점이 소독을 잘 해야 되고요. 감염되면은 이걸 다시 빼고 다른 곳에 또 수술하고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 꽂을 때도 그렇고 뺄 때도 그렇고 하기 전에 소독도 잘 하고 무균적으로 잘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꽂을 때는 항암관을 잘 만져봐서 이렇게 3개로 만지면 좋아요. 이게 2개로 만지면은 정 가운데를 찔러야 되잖아요. 2개로 만지게 되면은 원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가 아니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산발이로 이렇게 해서 거기 항암관을 잘 만져서 그 가운데를 수직으로 끝까지 딱 쇠가 닿는 느낌이 날 때까지 푹 찌르면은 거의 성공을 합니다. 그 찌른 다음에 수액을 그 NSS 넣어보고 리거지 되나 살짝 해보고 피가 나오면 다시 또 NSS 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액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건 인턴이 거의 안 하지만 제거를 하는 일을 인턴이 하게 돼요. 이게 근데 조금 위험한 술기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잡아 빼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좀 안 좋은 경우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좀 주의해야 하는 술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정맥관 제거를 할 때는 환자분 최대한 눕히고 침대가 만약에 더 머리를 눕힐 수 있다면은 더 눕혀도 되고 눕히고 베개도 뺀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게 좋고요. 뺀 후에도 환자한테 한 30분 이상 고개 들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빼기 전에 환자한테 발살바 호흡 교육을 한 다음에 뺄 때 그렇게 숨을 참아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 전에 이렇게 참아달라고 한 상태에서 빼면은 공기가 들어갈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튜브도 많이 갈게 되는데요. 안쪽만 가는 경우도 있고 통째로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하진 마시고 안쪽 갈 때는 이 바깥쪽이 안 돌아가게 잘 잡은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되고요. 다시 낄 때는 시계 방향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통째로 갈 때는 이게 공기 고정하는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걸 맞는지 잘 봐서 공기 고정하는 게 있다면은 먼저 공기 제거한 다음에 빼고, 이렇게 빼면서 뺄 때는 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티튜브가 곡선으로 이렇게 빠져요. 넣을 때도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변줄을 끼는 거, 폴리라고 하죠. 남자 환자분들 폴리를 인턴이 끼게 되는데요. 끝에 충분히 재를 붙여서 성기를 잘 세우고 잘 힘을 받을 수 있게 세워서 잘 천천히 끼면은 잘 들어갑니다. 요도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잖아요. 이 부위에 힘을 잘 받게 그 부위만 잘 통과하면은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잘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아예 왕창 두꺼운 걸로 하면은 잘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3웨이 두꺼운 거, 3웨이 있는 곳에 좀 수액으로 된 젤리 있어요. 그 젤리를 싸서 충분히 젤이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요도에 직접 수액으로 된 젤리를 짜 넣어도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레싱을 많이 하게 되죠. 소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소독을 하고 거즈 같은 거나 폼을 붙이고 마지막에 테이프를 붙이게 돼요. 주로 이런 긴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붙이게 되는데, 여기 반이 잘려져 있죠. 저도 처음에 여기 반 떼고 붙이고 반 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개를 한 번에 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벌려서 손가락으로 두 개 이렇게 잡고 쭉 하면은 딱 붙이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쪼개진 거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쭉 내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로 하는 인턴 술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팁도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특수한 술기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배워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인턴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인턴을 하게 되실 분들, 그래도 1년이잖아요. 1년이니까 열심히, 다시는 안 올 1년이기도 하고, 열심히 힘내서 1년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